예, 오늘은 경주 포커스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김대성 스피치 연구소 김대성 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 좀 잘할 수 있을까? 이 비법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특강을 듣고 있는데요. 벌써 6번째입니다. 오늘 시간이 6번째 시간인데 그러면 6달 동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매월 우리가 그러니까 두 번째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도 한 달 잘 기다리셨다가 다음 달에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들으시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이런 것도 좀 많이 눌러주셔야 이 방송이 또 널리 퍼져나갑니다. 지금 제 옆에 김대성 원장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원장님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 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대성 스피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사실 딱 외모에서 그렇고 워낙 바른 생활을 사나이로 이렇게 딱 서져 있어서 저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7월달 그때 우리 7월 방송한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연일만 35, 6도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했었는데 또 우리 경주에는 코로나19도 많이 나왔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굉장히 많이 더웠죠, 그죠? 그리고 더운 가운데 또 코로나가 또 많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저는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콕 하면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렇게 조용히 지내다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연휴 3일인데 그 연휴에도 이번에는 뭐 워낙 국무총리까지 집에 머물러 달라 이렇게 하니까 어디 뭐 특별한 계획은 세우기 어렵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좀 듣기 잘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좀 알아볼 텐데 지난달에 우리 함께 방송할 때 원장님께서 소통은 듣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듣기는 마음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그만큼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도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의 중요성은 사실 잘 알긴 합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기를 잘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 또 그 결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조차도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듣기 잘할 수 있을지 오늘 그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흔한 이야기라서 식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안 되어서 우리 모두를 괴롭게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어떻게 하면 듣기를 좀 잘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 처방을 하기보다는 진단을 먼저 하죠. 그 이유는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만 정확한 처방을 해서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듣기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 듣기를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 요인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저는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대표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긴장됩니다. 지금. 혹시 대표님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상대방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야지 내가 안 듣겠다가 아니라 정말 잘 들어야지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 기자라는 직업이 잘 듣는 직업, 듣기에서 출발하는 건데 사실은 상대방이 말을 편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그걸 종합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게 또 기사를 쓰고 하는 게 우리 기자의 일인데 근데 저도 모르게 들어 놓칠 때도 많이 있죠. 지금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겪을 텐데요. 저도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원장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 때
이런 어떤 현상들 때문에 선생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혼이 났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네. 자,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일부러 난 듣지 않아야 되겠어, 듣기 싫어 라고 한다라면은 이미 내 의지가 안 듣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잘 못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죠. 정말 그런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이런 일들이 흔하게 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 예.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을 저뿐만 아니라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예. 연구를 해봤는데 다행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잘못이 아니다. 아니, 내가 잘 못 들었는데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럼요. 우리 잘못이 아니다. 안심이 되시죠. 그래서 너무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자, 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두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만 우리 두뇌에는 말을 처리하는 능력을 관장하는 영역과 그렇죠. 예, 듣기를 처리하는 그 능력을 관장하는 영역이 따로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렇죠. 뇌에서.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두 능력 간에 능력이 비슷하거나 똑같으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잘 발생이 되지 않겠죠. 예. 그런데 말을 처리하는 능력과 듣기를 처리하는 능력 간에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듣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듣기를 처리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연구 결과는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말하기 처리 능력을 이렇게 실험을 해보았더니만 예,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분에 약 250자 내외 정도를 처리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하기 능력이. 네네. 예, 예. 그런데 반면에 이 듣기는 최고 1600자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1600 나누기 250을 해보면 6.4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듣기 처리 능력이 말하기 처리 능력보다 약 6.4배가 더 뛰어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와, 지금 머릿속이 막.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이게 또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 예. 듣기 처리 능력이 약 6배 이상 뛰어나다라면 그러니까. 듣기가 굉장히 잘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오히려 이 뛰어난 능력 때문에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역설이죠. 예, 예.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보았더니만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대충 들어도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주의를 안 기울여도. 그렇죠. 예.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고 더 잘해보려고 이런 노력들을 할 텐데 예, 예.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대충 이렇게 들어도 다 들리는 거예요. 들리긴 들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집중해서 듣지 않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쭉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우스갯얘기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충 중에서 가장 무서운 충은 무엇일까? 기생충 말고. 기생충 말고 예. 그건 바로 대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대충 살아도 이게 좀 좋은 세상은 아닌데 잘 사는 사람은 들어는 있습니다. 저는 있는데 일단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대충이라고 하는 게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사는 그런 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아마 예. 이런 작용 때문에 뛰어난 듣기 능력을 우리가 두뇌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방해하는 요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 이걸 예. 좀 재밌게 표현을 하자라면은 혹시 대표님 그 또 질문을 주겠네. 예.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경주하는 우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뭐 그래도 제가 책은별로 안 읽어도 그건 다 그래도 그렇죠, 예, 그렇죠. 알죠. 이 달리기 경주에서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기지 않나요? 거북이가 마지막에 맞아요. 토끼 낮잠 자고 그렇죠. 끊임없이 걸어갔어 그냥 맞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뭐 강조하고 좀 성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죠. 또 거북이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 음. 그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끝까지 쉬지 않고 갔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겼다. 예.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거북나라의 우사인 볼트라 하더라도 언덕길에서 예, 예. 그 달리기 선수인 토끼와 음. 경주를 해서 이길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본래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그렇죠. 맞죠. 사실은 객관적인 절대적으로 보면 빠르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토끼가. 어떻게 해서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을까? 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거북이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가는 동안에 토끼는 과연 뭘 했을까요? 우리 우아에서는 낮잠을 자거나 그랬죠. 잤죠, 그죠? 예. 그런데 이 토끼가 이 평시 상황도 아니고 시합 상황인데 그렇죠. 왜 이 토끼는 시합 중에 잠을 잤을까? 그 좀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건 아마 이 토끼가 이 거북이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얕잡아 봤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 내가 한숨 자고 뛰더라도 거북이 너한테는 이겨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만심 때문에 그렇죠. 잠을 자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때 만약에 이 토끼가 거북이가 한 반쯤 갈 때쯤 깨서 뛰었더라면 아마 토끼가 이겼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잤나 그러면 거의 도착할 때쯤에 전날 술 마신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대표님과? 아니, 뭐, 왜 또 저를.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토끼라 하더라도 예, 예.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끊임없이 성실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간 어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 예. 토끼가 작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길 이겼다. 수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외부 요인이 그런 토끼에 그게 없었으면 절대 사실은 게임에서는 거기가 이길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속도의 그렇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조금 전에 말하기 처리 능력과 듣기 처리 능력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 입은 토끼일까요? 거북이일까요? 그렇죠. 거북이죠. 예. 우리 귀는 그렇죠. 토끼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그 원인들 때문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듣기 이 처리 능력이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부분을 다르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달리기 시합에서 본다라면 출발점에서 듣기와 말하기가 동시에 땅 해서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6.4배 정도 더 이 듣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6걸음 이상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간격은 계속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면은 이 빈 여백이 되겠죠. 이 여백을 우리의 생각은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생각은 그렇죠. 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듣기와 말하기 사이의 이 벌어진 이 간격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채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하다 보니까 열심히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해서 막 듣는데 어느 순간 보고 나면은 알아차리고 나면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상대방이 한 말을 듣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듣기가 잘 안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듣기가 잘 안 되는 것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두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두뇌에 밀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난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로 인해서 뭐 듣기는 원래 그러니까 나는 뭐 그대로 지내면 된다. 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당연하죠. 예. 이처럼 이제 원인을 우리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나 자신에게 접목을 시키면 그래도 우리 두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완해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저는 지금 화면 편집도 보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쳐다봐도 다음 화면을 뭘로 넘겨야 될 것이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고 있어도 제대로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귀로는 들리기는 하나, 소리는 들리기는 하나, 제대로 듣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듣는 것도 본인의 의지를 더해서 집중하려고 하고 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나누었습니다만은 주의력과 집중력.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시 얘기해서 IQ가 아주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낮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간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오로지 상대방 말에 집중을, 주의를 그렇죠. 기울여서 집중을 해서 들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력과 집중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집중해서 들었으면 그 들은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수단이 메모가 아닐까요? 그 메모도 하나의 보완점이 되어지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주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예, 그리고 예. 기억과 저장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주의력을 키우세요. 집중력을 키우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얘가 알아가지고 뭐 자기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억과 저장 능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해서 내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예, 그렇죠. 않는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력과 집중력 그리고 기억 저장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단 한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 네 마리 토끼를 몽땅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거기까지. 예. 네, 일단 뭐 문제 제기를 했으면 예, 그렇죠. 결과까지 가는 예.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요, 일명 고리 연결하기 듣기. 고리 연결하기, 네. 듣기. 라고 하는데,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예. 그 말에 집중을 하는데, 상대방 말을 들을 때 어떠한 내 생각과 의견과 느낌을 집어넣지 않고 상대방 말을 그대로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다시 상대방에게 돌려주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반사 이까지 말고 그대로 그렇죠. 말 워딩을 그대로 다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잠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원에서 최진석 교수님의 도덕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 모임을 할 계획입니다. 예. 라고 했다라면은 듣고 있던 B가 이렇게 이제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네, 선생님은 내일 오후 2시에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원에서 최진석 교수의 도덕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 모임을 할 예정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대로 내용들을 네네. 입에서 해본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맞으면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도덕경은 어려운데. 어렵죠. 그죠? 예, 예, 어렵죠. 실제로 이 도덕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체계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낼지 자뭇 기대가 됩니다. 하면 다시 이제 들었던 B가 네, 이 노자의 도덕경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이 그 체계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낼지 자칫 기대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예. 돌려주는 거예요. 와, 저는 제법 해락한 줄 알고 복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아. 평소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막상 이렇게 훈련을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걸 실천해 보면요.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할 네, 것 같고.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방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단어를 듣게 되면은 그 단어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상황에 대한 내 경험에 대한 어떤 그렇죠. 해석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예, 여기서 막 생각이 되고 그렇죠. 되죠. 그래서 자기도 있는 모르게. 그대로 듣기보다는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이 보태어져서 해석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또 그대로 들었던 내용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돌려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막상 이걸 해보게 되면은 상대방 말을 그대로 돌려주기보다는 그 말에 대해서 해석된 내 말과 그리고 그 말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재구성해서 돌려주게 되는 뜻이 통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두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우리가 좀 보완해서 듣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좀 기초적인 훈련이기도 하지만 고리 연결하기라고 해서 상대방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돌려주는 이런 훈련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사소한 말까지 다 돌려주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말장난하나 논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중요한 내용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이나 장소 아니면은 서로 맡아야 할 어떤 역할 분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가 들었던 그대로 돌려주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첫 번째 우리 두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듣기 능력이 뛰어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주의력 결핍 그리고 집중력 부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뇌를 계속 쓰겠죠. 그죠? 예, 그로 예. 인해서 기억 저장 능력이 향상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 식대로 해석해서 잘못된 의도로 받아들이는 이런 오해의 소지 또한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소에 의도적으로 짝을 이루어서 훈련을 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한다라면은 우리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고리 연결하기 이 훈련, 듣기 훈련 이건 실제로 이제 기억의 어떤 기억 저장 능력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분명히 좀 굉장한 좀 향상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저도 방금 이렇게 내가 만약에 고리 연결하기 듣기를 돌려줘야 되면 어떻게 계속 유심히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일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그렇게 반복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오해나 그 이후에 정치인들은 흔히 와전됐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녹취도 하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람 간의 약속의 의미나 아니면 우리가 마치 어떤 회의를 끝나고 회의록을 서로 회람하고 확인하듯이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할 때는 이 말을 중요한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서로 간에 오해 없도록 이게 잘못 해석해버리면 엄청난 오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나중에 결과로는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하실지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고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예, 예. 그리고 2탄 3탄 해서 두 번째 방해하는 요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또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과 해결 방법 이렇게 이제 듣기를 방해하는 3탄 시리즈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대성 원장의 말 잘하기 비법 6번째 시간 잘 듣기 위해서는 그리고 고리 연결하기 듣기 방법 훈련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10분보다 좀 많이 좀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예, 9월 달에는 코로나도 좀 더 안정되고 다음 달에는 날씨는 훨씬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으니까 좀 시원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같이 바라고요.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원장님 그동안에 또 건강 잘 지키시고 나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